피부과 전공 분야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왜 치매를 선택하셨는지. 오피셜로 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 2008년도, 9년도만 해도 치매 분야가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활발하게 막 커지는 분야를 택했어야 하는데 우연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국가 사업에 뭐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거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참여하고 또 주어진 일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치매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피셜이고. 비오피셜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 뭐, 이거 살리면 안 돼. 한양대병원 신경과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학회 활동이 활발한 분야, 그리고 한양대 선배님들이, 이제 교수 윗분들이 좀 학회 활동 활발한 분야 중에서 이제 고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분야 중에 몇 개 있는데, 제일 널널해 보이는 거, 치매가 뭐 응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방송 용어가 안 맞죠. 약간 똥밟았다. 뭐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난 편하게 살려고 이쪽 왔는데 갑자기 이쪽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주목받으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또 갑자기 커진 분야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 풀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지만 너무 바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죠. 뒷부분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똥 밟았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술 먹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피부과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약간 공식적인 멘트가 있고 비공식적인 멘트가 그럼 원장님 있거든요. 일단 공식적인 멘트부터. 공식적인 멘트. 네. 우선 피부는 우리 인체의 가장 큰 장기잖아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이고, 그래서 이러한 큰 장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송광과들도 많고, 물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부과라는 학문은 사람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사람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과라는 학문을 선택을 했고요. 비공식 답변은 무엇입니까? 비공식적인 거. 저는 사실 밤을 잘 못 새요. 그리고 제가 인턴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밤샘 당직을 하게 됐을 때 저의 그런 능력과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되게 피해를 주는 적이 꽤 많았어서 나는 힘든 과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피부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흉부외과를 선택하셨나요? 이건 그때 뭐 사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적인 이유가 또 두 가지 다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별로 의대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의대에 가라고 그러셔서 의대 와서 뭐 재미도 없고 막 그러다가 학생 때 수업을 들으니까 딱 두 가지가 이걸 해보면 내가 데디케이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게 소아심장 수술이랑 식도암 수술인데 둘 다 흉부외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흉부외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흉부외과를 이제 수련을 받는데 소아심장 수술은 너무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제가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식도암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슴도 열어야 되고 배도 열어야 되고 목도 열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흉부외과 의사지만 되게 제네럴라이즈된 되게 일반적인 다른 수술을 많이 잘 할 수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 어떤 한 분야에 집중된 그런 외과 의사가 아니라 두루두루 많은 걸 할 수 있으면서 또 특화된
자기만의 이제 장기가 있는 외과 의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식도암 수술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일반 흉부 쪽을 지원을 하게 됐고, 요즘 뭐 흉부외과 많이 힘들고 대우가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전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셨어도 힘드셨겠네요. 심장도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여쭤봤으면 안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의대를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다 오는 게 이런 얘기하면 욕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좀 명확하고 다른 전공의들이 또 같은 질문 물어보거든요. 왜 흉부외과 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고, 나름 불만이 있죠. 뭐 자기 직업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만이 있어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이제 살 수 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복 받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또 트레이드 오프로 별로 원치 않은 것들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들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질문을 받으면 비뇨기과가 신생아부터 이제 노인에까지 다양한 비뇨기 질환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환자의 진단부터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이 힘들다든지 재발한 경우에 뭐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항암 치료,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완화 의료라고 얘기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수술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는 그런 게 참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비뇨기과를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인턴을 돌고 난 뒤에 여러 과를 다 돌고, 특히 이제 비뇨기과를 그때 이제 인턴을 돌 때 이제 과 내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선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데 좀 혹해가지고 비뇨기과를 한 것 같은데. 종양내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필 그렇게 힘든 과를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내과 수련을 받을 때 그때 암이 사망률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암 통계가 나온 지가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암이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은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이런 암 치료의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료뿐 아니라 연구에 대한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종양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과가 종양내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냥 이거는 질문. 여쭤보면 사실 공식적으로 하시는 답과 비공식적인 답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전공을 선택하시는 혹시 있으세요? 다른? 사실은 이제 대부분 그런데요.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하는데 작은 결정은, 큰 결정은 그렇게 쉽게 하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좋아서 종양내과를 하게 됐어요. 네, 그냥 모르고 했죠. 이제 제가 처음에 종양내과를 시작을 할 때는 약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약이 없어서 종양내과의 역할이 적었는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사님들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네요. 갑자기 이제 또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